김경수 경남지사의 법정 구속으로 인한 후폭풍이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 김 지사는 어제 항소장을 제출하고 빠른 시간 내에 판결을 바로잡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에 연루됐다며 탄핵 소추해야 할 현직 판사 명단을 추가로 발표했습니다. 네, 오늘 이와 관련해서 전직 판사이시자 민변 사법농단 TF 탄핵 분과장을 맡고 계신 서기호 변호사와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자, 김경수 지사의 1심 선고와 법정 구속을 놓고 파장이 정말 거세게 있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여야 서로 주장을 다르게 내놓으면서 상당히 좀 파장이 거센 모습인데 1심 재판부의 어떤 선고를 놓고 직접 증거가 작용을 했다, 아니다, 정황 증거를 종합한 거다라는 여러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 변호사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의견을 듣고 싶네요. 예. 네, 직접 증거는 없고요. 정황 증거만 나열해서 이제 추정에 의한 판결을 한 셈입니다. 정확하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제 공모 여부가 핵심인데 공모했다라는 점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이 공모라는 그 표현 자체가 추상적인 표현입니다. 그래서 딱 한 가지 증거를 가지고 공모했다 이렇게 단정해서 하는 건 아니거든요, 원래. 그렇기 때문에 원래 여러 가지 정황 증거들을 종합해서 하는 거긴 합니다. 그런데 1심 판결에서는 킹크랩 시연회에 김경수 지사가 참석을 했다든가 또는 그때 로그인이 기록이 있었다든가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공모를 했다. 그리고 그런 부분들을 인식을 하고 있었다. 이렇게 판단을 한 셈인데 쉽게 말하면은 킹크랩 시연회에 김경수 지사가 참석해서 직접 보고 있는 장면을 CCTV로 찍었다든가 또는 그 장면이 사진으로 찍혀 있다든가 이런 게 바로 직접 증거가 되는 건데 그런 증거는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텔레그램 메시지 같은 걸 보면 충분히 김경수 지사도 그거에 대해서 조작할 수 있는 프로그램에 대한 킹크랩에 대한 인지를 하고 있었다는 거를 유추할 수는 있잖아요, 그렇죠? 그 부분은 어떻게 저희가 해석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그 텔레그램 메시지 내용들을 정확하게 제가 못 봐서 그러는데 그 내용들을 통해서 주고받은 내용들을 통해서 재판부는 이제 추론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알고 있었을 것이다.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이 판결문에 보면은 뭐뭐한 것으로 보인다라는 표현이 80여 차례 등장을 합니다. 그 정도로 판결문에 뭐뭐한 것으로 보인다라는 그 표현들이 굉장히 등장을 하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추정에 의한 이 사실 인정을 한 판결입니다. 자, 그렇게 된다면 이제 글쎄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텔레그램이라던가 온라인 정보 보고라는 이 부분이 공모를 입증할 수 있느냐 부분이 역시 이제 항소심에서도 쟁점이 될 것 같은데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게 이제 어떤 판사가 이제 또 항소심에서 배정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데 이제 서울 고등법원의 부장판사들이 대부분 이 사법농단 수사에 굉장히 비판적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 사법농단 수사를 뒤에서 지시했다고 생각하는 문재인 대통령과 김경수 지사에 대한 선입견이 좀 작용을 하는 측면이 좀 있어서. 그럼 이번 1심 판단에 있어서 선입견이 작용을 했다고 보시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판결을 한 선창호 판사가 본인 스스로가 사법농단에 직접 관여돼 있습니다. 2016년도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 담당 판사를 할 시점에 그 당시에 누구죠? 영장에 기재된 범죄 사실을 정은호 게이트 관련된 건데 정은호 게이트에 관련된 영장 기재 범죄 사실을 신광열 형사수석부장을 통해서 임종원 차장에게 보고를 했거든요. 그게 바로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나중에 피의자로 전환돼서 조사받고 기소가 될 가능성이 있는 한마디로 피의자성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근데 이제 국민들 입장에서는 사법부가 이렇게 개인적인 사적인 감정이라든가 어떤 그런 연관성이 있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보복성 판결을 했다고 한다면 사법부를 신뢰할 수 없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 김명수 대법원장도 그런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불쾌한 심기를 드러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좀 보셨어요? 굉장히 충격적인 이야기이고 믿기지 않을 만한 그런 이야기인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과거에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에 숱하게 벌어졌던 사법농단 사태와 그 재판 개입 사태를 보면 판사들도 이게 재판이 신이 하는 게 아니라 인간이 하는 재판이다 보니까 어떤 사적인 감정이나 법원 조직의 이익을 위해서 이 재판의 결론에 영향을 주는 이런 상황들이 사법농단 사태 수사를 통해서 밝혀진 것들이 좀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근데 그 과거의 성창호 판사의 판결을 보면요. 근데 또 과연 이것을 꼭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느냐라는 시선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주로 이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판결을 예. 가지고 이야기하는 김기춘 거죠. 실장도 있고 다 있잖아요. 그렇죠? 조윤선, 김기춘 실장에 네. 대한 판결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건데요. 그 박근혜 대통령과 국정농단을 일으켰던 그 세력에 대한 판결들은 일종의 죽은 권력에 대한 판결입니다. 성창호 판사 입장에서 볼 때 예. 박근혜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이라 했더라도 예. 그 사람들은 이미 영향력을 상실했던 사람들이고 그에 비해서 양승태 대법원장은 퇴직했지만 여전히 법조계 내에서 같이 영향력 하에 살아가는 그런 존재거든요. 법원의 판사들은 대법원장이 퇴직했다고 해서 그 사람을 이제 남이라고 생각을 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어 있는 권력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특수관계가 유지된다라는 말씀이신 그래서 이 거죠? 특수관계에 의한 예. 그 사적 감정에 의한 보복 판결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예. 가장 확실한 근거는 뭐냐면 법정 구속된 겁니다. 법정 구속이라는 게 이 현직 도지사에 대해서 법정 구속한 사례가 없거든요. 사안이 중대할 경우에는 법정 구속될 수도 있다는 얘기도 그런 얘기도 있던데 그런 의견도 있는데 그건 어떻게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속영장을 발부할 때 기준이 사안이 중대하냐 아니냐를 기준으로 한 게 아니고 정확하게 말하자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냐 없냐 예. 그리고 도주 우려가 있냐 없냐 이렇게 되거든요. 예. 근데 도지사니까 도주 우려는 당연히 없는 것이고요. 예. 증거인멸에 대해서는 이 사건 자체가 그 드루킹 일당의 그 신빙성 없는 진술에서 이렇게 된 건데 그렇다고 했을 때 김경수 지사가 이 드루킹 일당들에 대해서 진술을 회유하도록 뭐 했다든가 압박을 했다든가 이런 네. 정황들도 없었고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은 없기 때문에 증거인멸에도 우려도 없는 상황입니다. 근데 허익범 특검이 김 지사에 대해서 제기한 혐의를 법원이 대부분 인정한 게 되는 거니까 이것이 만약에 민주당의 주장대로 적폐 세력의 보복 판결이라고 한다면 특검팀이 제기한 혐의는 저희가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건요? 검찰이나 이제 특검에서는 원래 이제 죄가 있게 만들어서 혐의를 만들어서 이렇게 기소하는 거니까요. 특검 측 주장은 나름대로 근거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은 공모라는 게 굉장히 좀 추상적인 개념인데 예. 어느 정도 범위까지 갔을 때 공모냐 예. 여기서 지금 갈린 거거든요. 예. 특검 측 주장은 김경수 지사가 킹크랩 시연회에 참석해서 봤다는 걸 전제로 해서 예. 온라인 정보 보고 등을 받고 네. 뭐 URL을 보내는 등 이런 것들을 보면 충분히 인식하고 범행을 인식하고 가담했다라고 본다 네. 이렇게 간 거고요. 예. 하지만 이제 김경수 지사 측은 기본적으로 킹크랩 시연회에 가서 본 적이 없다. 그러니까 그 자리에 간 건 맞지만 네. 그 자리에서 시연회라는 것을 그런 자리로 만들어진 자리가 아니고 네. 다른 목적으로 갔었던 거고 그 장면을 본 적도 없다는 걸 전제로 해서 그다음에 알고는 설령 알고 있었다 하더라도 그냥 알고 있는 정도였지 거기에 가담하거나 지시하거나 관여한 적이 없다라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 약간의 그 어느 정도 범위에서 여기까지만으로도 공모를 인정할 수 있냐 없냐 예.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인지 여부와 공모를 입증하는 건 좀 별개의 문제다라는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변호사님께서는 이번에 왜 법정 구속이 됐다라고 보시는지요? 그것이 제가 보기에 이 사적 감정에 의한 보복 판결로 보이는 근거입니다. 이 사건은 도저히 법정 구속까지 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거든요. 현직 도지사에 대해서 그렇게 한 법정 구속한 사례가 없을 뿐더러 또 이 댓글 조작에 의한 뭐 여론 형성 오도 이 내용이 굉장히 심각한 범죄처럼 또 이야기를 하는데 네. 사실은 그 2012년 원세훈 국정원장의 그 댓글 조작과 비교해 보면 그때는 국가기관인 정보기관이 적극적으로 조직적으로 나서서 했던 것이었기 때문에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근데- 심각한 범죄라고 이제 본 것인데 예. 이 사건은 지금 그 국가기관이 아니거든요. 민간이 그렇게 했던 거라서 실제로 적용되는 법 조항도
그 업무방해죄,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죄의 적용 법 최고 형량도 징역 5년 이하입니다. 그러니까 이 징역 5년 이하라고 하면은 네. 일반적인 그 형사 범죄 중에 그렇게 심각한 범죄 수준이 아닌 거죠. 근데 민간이 했지만 여론을 조작해서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에 대해서는 이건 민간을 불문하고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중대한 범죄는 맞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법원 입장에서는. 저는 이제 그 전제가 좀 다르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 전제에서 선거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라는 정도인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이 드루킹 일당의 댓글 조작으로 인해서 2017년 대선의 여론이 뭐 굉장히 심각하게 뒤바뀌거나 영향을 준 적이 없습니다. 실제로 2017년 대선을 보면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시점부터 시작해서 문재인 후보가 계속 압도적으로 1위를 달리고 있었고요. 2위와의 격차가 20% 차이로 계속 유지됐었습니다. 네. 마지막 선거 때까지도. 그러니까 그 드루킹 일당의 댓글 조작이 어느 정도로 이루어질지 모르겠지만은 그런 것들로 인해서 2017년 대선의 판도가 뭐 바뀌거나 영향을 준 게 전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일단은 뭐 김 지사가 항소장을 제출을 하고 또 뭐 빠른 시간 내에 판결을 바로잡겠다라고 밝혔으니까요. 이 부분은 사대 수위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사건에 연루가 됐다면서 이제 현직 판사 명단, 그러니까 탄핵 소추를 해야 할 명단을 추가로 발표를 했습니다. 지금 민변의 사법농단 TF 탄핵 분과장을 또 맡고 계시는데요. 이번에 이 발표된 명단의 근거를 좀 설명을 좀 해주실까요? 네. 어제 11시에 민변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하면서 추가 탄핵 대상자 명단 10명을 발표를 했고요. 민변 홈페이지에 공식 게재를 했습니다. 그 기준은 임종원 공소장에 나와 있는 네. 것을 토대로 해서 예. 첫 번째로 임성근, 신광열, 조한창 등 수석부장. 그러니까 이분들은 서울 형사지방부 형사수석부장 판사 또는 서울 행정법원 수석부장 판사로서 법원장을 보좌해서 사법행정을 담당하는 사람들입니다. 수석부장이라는 그 지위 자체가요. 예. 그런데 우리가 흔히 지금까지 사법농단에서는 법원 행정처에 근무하던 분들이 주로 언급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법원 행정처에서 어떤 사법농단 재판 개입 같은 그런 문건들을 작성하면 이것을 각급 법원의 수석부장을 통해서 해당 재판장에게 전달하는 그런 중간 연결책을 맡았었거든요. 네. 그리고 최희준 판사하고 나상훈 판사라고 있는데 예. 이 두 판사는 한 사람은 헌법재판소에 파견됐던 판사고 한 사람은 이제 서울 서부지방법원에 근무하는 그 기획법관으로 있으면서 각각 헌재의 기밀 그리고 수사 기밀을 누출한 혐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도 역시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가 적용이 되는데 네. 이 사람들에게 직접 지시한 거는 물론 임종원 차장을 비롯한 윗선이지만 그 사람들은 직권남용으로 처벌이 되겠지만은 이 두 사람도 거기에 가담해서 협조를 해가지고 여러 차례 그 헌재 기밀, 수사 기밀을 유출을 했던 혐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삼권 분립, 권력 분립 원칙을 심각하게 위반한 것이다라고 해서 추가가 됐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심의관급으로서 시진국, 문성호, 네네. 김종복 판사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3차 발표를 하게 되면 이제 뭐 어제도 저희가 보도를 해드렸습니다만 민변 측에서 김경수 지사를 구속한 성창호 판사가 포함될 수 있다 이렇게 밝히셨는데 이게 보니까 과정이 좀 만만치 않을 것 같더라고요. 국회 발의부터 해서 뭐 의결도 해야 되고 또 법관 탄핵 소추까지 현실화하는 것까지는 많은 난관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좀 대응하실 건지 끝으로 한 말씀 듣고 마무리하시겠습니다. 우선 그 성창호 판사가 탄핵 대상자에 포함된다는 부분은 네. 아직 민변에서 공식적으로 논의되거나 확정된 건 없고요. 다만 어저께 제가 3차로 나중에 양승태 공소장이 나오게 되면 그때 그 추가로 탄핵 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는데 성창호 판사도 가능성이 있다라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제 개인 의견으로 제시했던 것이고요. 예. 그다음에 지금 여전히 법관 탄핵에 대해서는 자유한국당 쪽에서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쉽지 않은 상황이긴 합니다. 다만 이제 법적으로는 과반수의
의결만으로도 탄핵 소추 의결이 가능하기 때문에 예. 지금 현재 뭐 불가능한 상황은 아닙니다. 민주당이 얼마만큼 적극적으로 나서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고 그다음에 탄핵 대상자도 네. 민변에서 제시한 거는 이 정도지만 예. 뭐 국회에서 정할 때는 또 더 축소될 수도 있고 또 뭐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또 이런 사태들이 기본적으로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저해할 수 있는 어떤 사태로 이어질까 싶어서 우려스러운 상황인데 어쨌든 앞으로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되지 않나 생각이 좀 드는 상황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서기호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